안녕하세요. 영토학장TV의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 상승, 대세 상승인가, 일시적 반등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아파트로 번지는 서울 집값 상승, 정부 촉인장, 2019년 6월 24일 문화일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이어 일반 아파트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서울 주택 가격이 10개월 만에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집값을 잡느라 보유세 강화, 대출 추가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던 정부가, 이게 바로 9.13 부동 대책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추가로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자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재건축에서 일반 아파트로까지 옮겨붙은 양상이다. 주택업계와 조사기관들은 재건축 급매물 소화 등으로 강남권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 전체가 꿈틀대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남 재건축이 먼저 반등을 하고 나서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강남의 일반 아파트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새로운 기사 나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강북의 일반 아파트까지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집값이 점점 상승세가 점점 퍼져 나오고 있는 거죠. 강남 중심권에서 강북 외곽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북 외곽까지 집값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집값 바닥론의 실수요자들 노도강에 몰린다. 2019년 6월 25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노원, 도봉, 강북구에도 수요자가 몰리며 이 지역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집값이 바닥까지 내렸다는 바닥론이 나오며 일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여기서 일부 실수요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밑줄 친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쉽게 얘기하면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요. 그냥 이분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뉴스에서 막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면 마음이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어떤 분석 없이 그냥 집을 막 매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일부 신고가가 나오는 것을 본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들 지역에서, 노도강 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어떤 분석 없이 그냥 뉴스 기사, 그리고 지금 강남 재건축이 그 아파트 급매물이 막 소진되고 가격이 반등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런 조바심을 더 부추기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강력한 규제가 나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고 강남 4구가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왜 규제 정책이 왜 안 먹히지? 그냥 단순히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이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왜 거래가 없이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을까요? 한번 기사를 한번 보면 거래 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 왜? 2019년 6월 21일 데일리한 기사예요. 정부 규제로 억눌렸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아직 서울 전체 평균은 하락세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 동력을 얻은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강도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집값 상승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이처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막 매입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매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실수요자가 조급한 마음에 매수에 참여하면서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68건에 그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상승세가 시작된 것은 실수요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잠재 수요의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지목되어 온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발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작년 9.13 대책 이후 약 9개월 동안 관망을 이어오던 잠재 수요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래량이 없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10채가 매물로 나왔다고 볼게요. 근데 10채가 10채 중에서 9채는 10억에 나왔는데 한 채가 9억에 나왔어요. 9억에. 자, 그래서 이렇게 9억에 나와 있는 그 매물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급매물을 막 사지 않다가 이 급매물을 실수요자가 자, 조급한 마음에 산 거예요. 9억짜리 매물을. 자, 그럼 9억짜리 매물은 사라졌죠? 자, 9억짜리 매물 사라지니까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돼요? 1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이 이제 그 10채의 매물 중에서 한 채가 9억이 나오고 9채는 그럼 10억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9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누군가가 자, 거래가 없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자, 10억짜리 매물을 딱 사버렸어요. 집값이 떨어지길 바랐는데 이게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에 내려가고 8억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사버렸어요, 누가? 일부 실수요자가. 자, 그럼 10억에 거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집주인이 딱 보니까, 우리 아파트 10억에 거래됐네? 나 11억에 내놔야지. 딱 이렇게 11억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집주인들이. 그럼 다 11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지금, 자, 거래는 거의 없지만 집값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읽어보면, 노도강 집값까지 들썩이자 더센 카드 내비친 김현미 2019년 6월 26일 매일경제 기사예요. 강남 집값 상승을 필두로 해서 강북 집값까지 올라가게 되자 노도강 집값까지 올라가게 되자 정부에서 이제 더센 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밑줄 친 대로 보도록 할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왜 고민 중일까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실화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도 제한을 두게 돼 또 한 번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 자,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파악한 결과 서울 최북단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에서도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전 가격을 뛰어넘는 거래가 연이어 나오는 등 아파트 거래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 작년 9.13 부동산 대체 이전 가격을 뛰어넘는 신고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지금은 일부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9.13 부동산 대체 이전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책 발표 시기를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앞으로 인하하겠다. 자,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그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죠. 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자, 시장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막 매입했던 집주인들은 대출이자 부담이 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격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가격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강남이 집값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자,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호가를 더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 규제했으면 급매물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급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실수요자는 기다리다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뉴스 기사에서는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금융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싸게 내놔서 금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물 건너갔죠. 그럼 집값을 잡으려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돼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지금보다 더 센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 더 조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가량 높다며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자,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규제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즉답은 피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왜 즉답을 피했을까요? 자, 이게 정말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경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부동산 경기를 완전히 꺼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이게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까요? 이게 언제 나왔던 정책이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 산정에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민간 택지 모두에 적용했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자,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오자마자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그런 정책들 있죠. 규제 정책들. 그런 정책들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온다면 그 같이 해서 이게 조각 세트 선물식으로 나온다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노무현 정부 때도 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세금 인상,
세금에 대한 규제, 이런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이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오면서 2007년 이후부터 자,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그 지역들이 그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과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급락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강력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책까지 해야 되냐 아마 이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정부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집값을 안 잡게 되면 이번 정부의 그 목적은 뭐예요? 집값을 잡는다고 하고 나온 정부잖아요. 근데 집값이 안 잡히면 오히려 표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투자자분들이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보는데 이 기사 내용이 있어서 노원구 중계동의 S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에는 적은 돈으로 오래 묻어둘 매물을 고르는 투자 수요가 많다. 이거는 제가 이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 인하를 시작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양쪽으로 돈을 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 허들을 계속 뛰어넘는 허들 경기가 될 것이다. 장애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간에 조정기 거쳤다가 또 반등했다가 조정기 거쳤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를 해도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최근에는 적은 돈으로 오래 묻어둘, 자, 장기 투자야죠. 오래 묻어둘 매물을 고르는 투자 수요가 많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일단은 그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13 부동산 대책 전에는 대부분의 그 실소유자가 집을 막 매입하는 데 가담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 실소유자가 집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왜 일부 실소유자만 집을 매입하는 상황이냐?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올 하반기에는 안 산다. 39.6%. 자, 이유가 뭐다? 가격 너무 올라서 31%. 2019년 6월 21일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자,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뚜렷했다. 자, 그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관망세가 또 이어지겠죠.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집값이 약세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하락폭이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살피겠다는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바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과 공동 진행한 주택 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의향 설문조사 결과 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안 먹히더라도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두더지 잡기 식으로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또 때리고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자 4명 중 1명 1744명 24.77%는 추가 정부 대책이 나올 때 집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정부 대책이 나올 때 집을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매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상당히 많았어요. 21.3%, 1,500명에 달했다.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 집값 구매 욕구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집을 사더라도 2021년에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20.02%였으며 앞으로 2년 후에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2020년과 올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는 답변이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은 19.6%,
올 하반기는 14.31%를 차지했어요. 결국 뭐다? 자, 내 집장만을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늦추고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기사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면 올 하반기 주택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로 자, 이유가 뭐다?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 이 의견이 31.4%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K부동산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9.6으로 지난해 가장 높았던 12월 100에서 0.4%포인트 하락했다. 자, 그리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최고치 12월 100에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공급 과잉 등 주택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응답도 31.17%에 달했다. 공급 과잉 등이면 이 등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뉴스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있죠? 그런 게 아마 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공급 과잉 등 주택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응답도 31.17%에 달했다. 세금 등 주거비 부담을 꼽은 응답이 10.11%였으며 대출금리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8.99%로 집계됐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상한 집값, 소수 거래가 집값 좌우에 시대 파악 힘들어. 2019년 6월 26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미추시대만 한번 읽어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나아지면서 정부 규제로 숨죽였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잇따른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감한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계약이 성사된 소수 거래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래 자체를 틀어막은 부작용이 셈이다. 자, 집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으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점차 고개를 드는 서울 집값 바닥론에 대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세가 다소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탓에 몇 건 안 되는 거래로도 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게 9.13 부동산 대책 이전과 지금 현재 상황과 다른 점이에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5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43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00여 건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한 달에 1,400에서 2,900건 선에서 움직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부장은 자, 이분이 저랑 좀 비슷한 내용 얘기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줄다 보니 매매가 몇 건 성사되면 그 가격이 시세가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 다음 매도자는 당연히 그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내놓는다.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산정하기에는 거래량이나 매물 건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최근 주택거래 실종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안 사는데 방금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100%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지금보다 대출 규제를 더 조이겠다. 대출을 더 조이겠다. 이런 정책은 좀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주택 수요자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기사들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현재 서울 집값의 상승의 이유는 뭘까? 한번 읽어보면 강남 재건축 상승으로 인해 강남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또다시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처럼 서울 전역으로 퍼지며 급등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일부 실수요자들의 조급한 심리를 자극을 해서
강북 일반 아파트까지 지금 매수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강북 일반 아파트까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집값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서울 집값이 고점에 죄송합니다. 서울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서울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집을 안 사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급 과잉 등 주택 경기 불투명. 자, 공급 과잉 등에서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한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주택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금 및 주거비 부담. 자, 올해 보유세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 올해 보유세 인상은 그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더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더 올라가죠. 자, 부담이 누진이 됩니다. 누진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을 살려는 매수자의 심리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대출 이자 부담인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인하할 거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대출 금리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이자 부담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지켜보겠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올라가고 규제 대책이 나와도 또 잠깐 조정기를 거쳤다가 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와도 사람들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계속 한번 지켜보겠다. 왜냐? 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어차피 이 추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집을 살 의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온다면 조건을 달았어요. 나온다면 자, 우리가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작년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9.13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송파구에서 헬리오시티8 입주 물량 급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서울 그 집값이 조정기를 거쳤어요.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번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오면 자, 이때 당시 플러스 알파로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입주 물량 급증이 생겼었죠. 자, 하반기에 똑같이 강동구, 올해 하반기에는 강동구에서 입주 물량 급증이 생기게 되죠. 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조건이 나오게 된다. 똑같은 조건이. 그럼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비슷한 분위기가 저는 연출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대출 규제 확대 정책과 분양가 상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오고 강동구에서 입주 물량 급증이 맞물린다면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서울 집값이 조정기를 거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이 아니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온다면. 근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